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최근 비트코인 국경 간 흐름에 대한 입문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IMF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참 경이로운 일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냥 두고 보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더 커질 것 같다 라는 뜻이겠죠. 비트코인 국경 간 흐름에 대한 입문서.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 점점 더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IMF는 암호화폐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통화기금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MF는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5월 13일 리플과 SSL을 하고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작년 런던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IMF 관계자 그리고 리플 블록체인 대표 함께 모여서 혁신적인 글로벌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X의 부사장 제임스 월스가 또 모든 중앙은행이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효율적인 가치 전달, 가치 교환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었고, 어쨌든 리플은 공식적인 CBDC의 리더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IMF는 대놓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BIS에서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하지만 XRP는 지금 죽어가고 있죠. 95%, 99%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XRP를 시장에 던집니다. 제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죠. 너무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숫자만 보게 되면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죠. 눈은 뜨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XRP를 팔고 싶다면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궁뎅이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신념을 잃지 마세요. 갈 놈 어차피 갑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마세요. 디테일하게 쏟아지는 전 세계적 흐름을 읽으세요. 그래야만 숲이 보입니다. 숲이 품어내는 광활한 향긋한 공기를 느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은 IMF 글로벌 CBDC 플랫폼에 대한 숨겨진 링크인가, IMF의 뒷배에 리플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BIS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뒤에서 미국에 의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뒷배에 XRP 리플이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음모론 같죠. 그리고 음모론의 정확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제인가 제가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충분히 음모론적이죠. 어쨌든 과거의 음모론들이 지금의 시대 팩트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설마 그런 게 어딨어? 설마 그게 되겠니? 했던 것들, 참 기술 발전이 빠른 건지, 트렌드가 빠른 건지,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건지, 우리들의 생각이 빨리 바뀌는 건지, 어쨌든 챗GPT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죠. 인공지능, 챗GPT, 오픈 AI. 5년 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을 그때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IMF를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CBDC 플랫폼 리플, 그들의 숨겨진 링크. 참 요거 보고 저거 보고 드는 생각들이 많죠. 때마침 소송이 거의 정리되려고 하니까 스테이블코인 리플 오픈하겠다고 했고, 그 엄청난 이권을 미국은 그냥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바라보고 있죠. 넉넉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배웁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미 재무부와 미 연준이 관여하지 않고 있을까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비트TV 생각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 재무부, 미 연준, 그리고 어쩌면 IMF, 스위프트, BIS, 월드뱅크까지 그들이 엄청난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다른 길로 빠졌으니까 다시 IMF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경제적 독립. 어쨌든 IMF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의 재정적 독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의 재정적 독립.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충분히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금융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 경제를 강화하고 관리하려는 국가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비트코인은 금융 디지털화 추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경제 전략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통합하고 있다. 경제 다각화,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 불안정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금융 구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의 다각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금과 같은 또 하나의 달러에 대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런 IMF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로버트 키요사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그들은 비트코인을 너무 과하게 광고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누군가의 전략적 사주를 받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강한 긍정은 뭡니까 여러분들? 부정이죠, 부정. 비트코인이 그냥 바닥을 길 때는 그렇게 수많은 악재들이 쏟아졌고 그렇게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과한 긍정은 충분히 부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리다는 겁니다. 어쨌든 비트TV 생각은, 저의 생각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외 알트코인이든 가장 중요한 게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거죠. 자꾸 XRP, 리플, SEC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암호화폐 표준, 암호화폐 기준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컨텐츠를 바라보더라도 너무 오버가 돼 있다, 너무 무분별하다, 그런 채널이나 컨텐츠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저 안에서 뭔가 규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그냥 공만 던져놓고 축구를 하라는 거와 똑같죠. 심판이 없고 안에서 싸움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축구를 발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지금까지 그나마 생명줄을 놓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쯤 뭔가 규칙이 되는 놈이 나와야 이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을 하겠죠. 진정한 온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불이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하는 온오프를 반복했다면 뭔가 표준이 되는 놈이 나와야 정상적인 온이 되겠죠. 자, 그리고 IMF는 비트코인 거래가 특정 국가의 GDP에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 전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있다.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 문맹국. 아직도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0%가 은행 계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금융 시스템은 지금 제한된 지역에서만 켜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충분히 제한된 지역을 넘어서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암호화폐의 잠재력, 비트코인의 잠재력, 리플 XRP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빵빵 터질 수 있는 잠재력이 되겠죠. 비트코인의 흐름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반응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진화하는 금융 생태계 내에서 비트코인의 고유한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충분히 창의적인 도구라고 봐도 되겠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자산. 어쨌든 암호화폐 혜택이 계속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지금 시대에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전통 금융 시스템은 충분한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직 인류라는 공동체에서 한 번도 암호화폐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또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언제쯤 그의 민낯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오픈이 됐을 때 과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 건지. 미국이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하고 있는 1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비트메인의 우지한,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해 놓은 엘살바도르까지 몸속에 종양 같은 세포들이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는,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전 세계 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피 속에, 혈관 안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어 보이는 것은 저뿐일까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개된다면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이 피가 통하지 않게 하려고 그 통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자, IMF, 비트코인. IMF가 비트코인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어딨어? 정말 IMF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보고서를 쓴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했던 일들이 2024년 4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깜찍하게, 음흉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